캘리포니아주가 길거리의 주요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강제 철거를 반대해오던 LA시의 노숙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최약체 후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과 캐나다 곳곳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의 대기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돈의 규모는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 전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채소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리에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인 LA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지부진한 노숙자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오리건주의 노숙자 벌금 부과 정책을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던 게빈 뉴섬 주지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자신이 언급했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본격적인 노숙자 야영지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퍼져 있는 노숙자 야영지를 모두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나 범죄 등으로 공공안전이 악화되고 지역사회 환경이 크게 망가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no longer any excuses. $1 billion this state has invested to support communities to clean up these encampments. 이에 따라 주 정부기관은 오늘부터 고속도로 주변이나 공공시설, 쇼핑몰 인근 등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LA시의 노숙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캐런 베스 LA시장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와 노숙자 인권단체들은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주택시설 확보를 통한 점진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며 야영지 철거 등 반강제적인 법 집행을 재차 반대해왔습니다. Now it gives us an excuse to incarcerate somebody. These are failed responses. We appear to b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LA시만큼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미 노숙자 야영지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제권이 없습니다. 베스 시장은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 발표 후에도 현 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노숙자 문제를 직접 실생활에서 겪고 고통을 받아온 LA 주민들에겐 베스 시장의 점진적인 해결책보다 뉴섬 주지사의 즉각적인 정책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시 당국에 직접 야영지 철거를 명령할 수는 없지만 예산 책정 등의 외부 압력을 통해 철거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단순히 노숙자 야영지의 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유세를 이어갔고 첫 대선 TV 광고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의사당 근처 유니온역 앞에 개양된 대형 성조기를 내려 불태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장까지 나와 새 성조기를 내걸었고 백악관도 시위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e should stand for that and stand with our allies and stand for freedom. That's what this flag represents. When you burn an American flag and pull it down off a U.S. government site, that's just absolutely unacceptable.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선 이런 일이 불가능하고 이러니 김정은이 우리를 악의로 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일 만나기로 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너무 길고 과하다면서 가자 전쟁을 조속히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해리스는 성명을 통해 성조기는 미국의 가장 높은 이상을 상징한다며 그런 식으로 모독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교사연맹을 상대로 한 연설에선 공격용 총기 금지, 낙태권 보장 같은 전통적인 진보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흑인 가수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 자유를 배경으로 한 첫 대선 광고도 공개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we should be a country of chaos, of fear, of hate. But us, we choose something different.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오늘 공개한 5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4개 주에서 1에서 5%포인트의 우위를 보였고 위스콘신에서는 동률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재선 포기 직전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 비하면 해리스가 3에서 5%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결과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헤일리는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거론서를 두고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약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해리스 전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look, the Democrats are very smart to put in a younger candidate. I think that that's what America has craved. But I think what you look at is they put in the weakest candidate they could put in. 헤일리는 같은 날 공화당 측에 해리스를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부통령으로의 정책이었던 이민과 셰일가스, 외교에 대한 기조를 공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헤일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사퇴했으며 현재는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서부와 캐나다에서 대규모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기관 통합소방센터는 오늘 미국 서부에서 80건에 가까운 대형 산불이 발생해 모두 57만 헥타르 이상의 땅이 소실됐고 오리건주에서는 31개 대형 산불로 32만 헥타르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뷰티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공원으로 번지면서 7만 1,50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빠르게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4,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리건주 소방당국은 대형 산불인 더키 화재로 인해 최소 24만 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현재까지 진압률은 0%로 3명이 다치고 14개의 건물이 파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대형 산불이 캐나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17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오늘 제스퍼 국립공원에서도 통제불능의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2만 5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런 대규모 산불이 품어낸 연기가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인 가족을 위한 청소년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1억 달러 이상을 훔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여성이 수감됐습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57살의 제닛 야마니카 멜로가 우편 사기 혐의 5건과 허위 세무신고 혐의 5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는 미 육군의 민간인 직원으로 샌안토니오의 포트샘 휴스턴 기지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조금 프로그램 재무관리자로 일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교육활동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사기성 사업을 만들고 상사의 디지털 서명을 위조해 군자금을 훔쳤습니다. 멜로는 훔친 보조금 수표를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자금으로 텍사스와 콜로라도, 메릴랜드주에서 2,3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최소 82대의 차량과 보석, 의류 등을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멜로는 6년 동안 49건의 신청서를 통해 약 1억 900만 달러를 훔쳤으며 허위 소득세 신고로 인해 3,100만 달러 이상의 세액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IRS 범죄수사국의 루시테는 멜로의 사치가 그녀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전하며
이 범죄가 군인 자녀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앗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병원과 나사, 미군 기지 등의 주요 정보를 해킹한 북한 남성이 지명 수배됐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군사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남성 림종혁 씨가 캔자스주의 병원에 악성 코드를 심는 등 해킹을 시도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는 림종혁 씨가 미국 병원과 의료 서비스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인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몸값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면서 해당 랜섬웨어 공격으로 의료 검사와 전자 의료 기록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이 마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림종혁 씨가 나사와 미군 군사기지를 포함한 11개 미국주에 걸친 17개 기관과 중국, 대만, 한국의 군사기관 등을 표적으로 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국무부 공식 X 계정을 통해 림 씨를 지명수배에 올리고 현상금 1,000만 달러, 하나로 138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미국 FBI와 국가안보국은 물론 한국국가정보원까지 북한 해커들이 활동을 이어가자 기관들은 해킹에 대한 국가적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경관이 5년간 여성을 지속적으로 가중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은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 소속 한인 경관 데이빗 전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여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아동까지 위험에 처한 사실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21년 여성의 목을 졸랐고 2022년에는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으며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여성에게 주방 수도꼭지를 뜯어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전 씨는 말다툼 중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아이를 너에게 던져버릴 거라며 협박했고 지난해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게 만들고 계단 아래로 테이블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중범죄급인 5건의 2급 가중폭행과 공갈 협박 등 수십 건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전 씨는 해켄색 법원 출두를 앞두고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8월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행정휴직 상태였으며 이후 팰리세이즈 파크와 경찰서장을 상대로 차별과 불이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스밸리 모래 언덕에서 슬리퍼를 잃어버린 한 관광객이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지난 토요일 데스밸리 메스키트 플랜 모래 언덕에서 산책 중 슬리퍼를 잃어버린 42살의 벨기에 남성이 발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온은 화씨 123도였지만 모래 온도는 이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극심한 더위로 인해 헬기가 이륙할 수 없어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공원관리국은 여름철 데스밸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된 차량에서 도보 10분 내에 머무르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하이킹을 하지 말 것과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화씨 75도일 때 모래는 100도 이상으로 뜨거워질 수 있으며 외부 온도가 90도일 경우는 모래 온도는 12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15개 주에서 판매된 채소들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와이어스 농장에서 생산된 18개 종류의 채소에 대해 식중독균 중의 하나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7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포장된 와이어스 농장 생산 오이와 피망, 파슬리, 실란트로 등의 채소입니다. 리콜된 채소들은 월마트와 알디, 크로거 등 대형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 15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열이나 두통, 메스꺼움, 복통, 그리고 설사 등 단기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리스테리아와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존 버스식의 자유석 정책을 포기하고 지정 좌석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새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기존 자유석을 폐지하는 대신 전 좌석에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프리미엄 좌석제와 심야 항공편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 1967년 이후 50년 이상 자유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최근 프리미어 좌석을 도입해 이익을 거두고 있는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델타 등 3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정책 도입은 실적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는 내년 초부터 지정 좌석제와 좌석 공간이 더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믹 좌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는 일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2.8%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 성장률 1.4%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자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2.1%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미국은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첫 번째 집계인 속보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민간 재고 투자와 소비 지출 상승으로 2분기 GDP 성장률이 상승했다며 다만 주택 고정 투자가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1%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And today's GDP number this morning kind of reassured markets that perhaps the overall economy is doing better and we're still in that soft landing narrative.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23만 5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명이 감소해 경기 둔화 우려를 덜었습니다. 대형 기술주 폭락으로 나스닥과 S&P 500이 2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검은 수요일을 맞았던 뉴욕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만 0.2% 올랐고 대형주 중심 S&P 500과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각각 0.51%와 0.93% 내려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물폭탄 태풍이라 불리는 개미가 필리핀에 이어 타이완을 강타하고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15만 명이 대피했고 모든 교통수단이 멈췄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공사장 가림막. 이를 붙잡고 있던 남성 4명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건물 간판이 힘없이 떨어지고 생방송을 하던 기자 역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타이완에 상륙한 개미는 최대 풍속 22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3명이 숨지고 380여 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파손 등 피해 신고가 8천 건을 넘어섰고 70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가오슝 지역엔 누적 2,200mm에 달하는 물폭탄도 쏟아졌습니다. 1년치 강우량에 달하는 비가 내린 셈입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매해 실시하던 합동 군사훈련마저 재난 구호 작전으로 긴급 전환됐습니다. 개미가 타이완 해협을 건너 중국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푸젠성과 저장성엔 최고 등급의 태풍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공, 열차, 선박 운행이 중단됐고 위험지대 주민 1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최대 38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최근 대홍수를 겪은 중국 남부 지역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소비자들이 현장에 찾아가 항의하자 그제부터 위메프가 또 티몬은 오늘 새벽부터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건물에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입선이 와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시만 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티몬 직원들이 해당 건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한 겁니다. 특히 그제부터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위메프는 환불이 이뤄지자 티몬 고객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습니다. 저쪽은 계속 환불해주고 있고 티몬 직원 고객들은 약간 호구인가요? 피해자들이 공정위와 티몬 직원들을 막아서며 소란이 계속되자 오늘 새벽 1시쯤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피해자들 앞에 섰습니다. 피해가 알려진 지 3일 만입니다. 위메프 쪽 대응보다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순차적인 환불을 약속했지만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즉각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티몬 측은 현장에서 환불 대기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이른 새벽 속속 사무실을 찾으면서 명단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위메프 본사도 인산인해를 이루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틀째 환불이 진행되면서 긴 기다림 끝에 돈을 돌려받은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15시간 기다린 거죠? 11시부터.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담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고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7개 나라 외교 수장이 라오스에 모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여러 다자 회의와 양자 회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양소연 기자입니다. 삼엄한 경계 속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가국의 국기가 펄럭입니다. 내일 열릴 ARF를 계기로 영내 국가의 외교 수장들이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할 회의장입니다. ARF 참석차 어제 저녁 라오스 비엔티안에 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선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 장관과 만납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한반도 주변 정세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
그리고 러북 간의 밀착, 불법적인 그런 군사력 이런 걸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아세안 국가 중 메콩 지역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와는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는 3년 전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다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미얀마 정세가 한메콩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여러 양자 회담도 계획하고 있어서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각종 다자 회의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로 당초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최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 라오스 대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이후 ARF에 외무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벨라루스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오늘까지 북한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의 불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비엔티안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초저가와 다양한 상품을 내세운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 C커머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야. 반품도 프리.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와 공격적인 할인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든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게 지적됐는데 이 조항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 처음입니다.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입점업체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비자에 알려주는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 정보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가는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테무에 대해선 개보위가 관련 증거와 매출 추계 등을 추가로 받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도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게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에 배지가 달린 방탄조끼를 입은 남성이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을 올려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سوف تتدفق أنهارا من الدماء في شوارع باريس. 이 영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제작한 동영상이라며 현지 시각 지난 23일 SNS를 통해 확산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NBC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영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스톰 1516이라는 러시아 기관을 영상의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전에도 하마스를 가장한 가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올림픽 기간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고 위협은 실제한다며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밟기도 하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영국의 맨체스터 공항 2터미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은 공항 이용객 간 다툼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이 경찰의 총을 빼앗을 위험이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4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압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됐는데요. 분노한 수백 명의 군중이 맨체스터의 로치데일에 있는 경찰서 밖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폭력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해당 경찰관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접착제로 손을 바닥에 붙이고 있습니다. 남성이 앉아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공항의 활주로인데요. 현지 시간 2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퇴출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세대라는 독일의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울타리를 뚫고 공항 활주로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는데요. 이 시위로 항공기 이착륙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되면서 항공편 취소 250편이 취소됐고 오후까지 운항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2030년 탄소 중립을 요구하며 주로 도심에서 차도 점거 시위를 해왔는데 휴가철을 맞아 공항 활주로 농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며 운전을 이어가는 차량이 목격됐는데요.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춘 사람들의 정체 함께 보실까요? 중앙 분리대를 쿵 들이받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달리는 흰색 차량. 그 이후로도 차선을 왔다 갔다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보기에도 위험한데 못 본 척 지나치기는커녕 신고도 하고 직접 추격까지 나서는데요. 범상치 않은 신고자의 정체는 바로 휴직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차량은 난폭 운전을 계속하다가 신호에 걸려 멈췄는데요. 경찰관이 운전석으로 다가가고 길가에 대기 중이던 경찰차도 앞을 막으려는 순간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쫓고 쫓기는 2차 추격전이 시작됐는데요. 도주 차량임을 눈치챈 한 용감한 시민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진로를 막아냈고 결국 한참을 더 달린 후 위험한 질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중으로 포위된 끝에 검거된 난폭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고령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한 노인,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이는데요. 주변 사람 도움을 받고 지팡이를 짚으며 노인이 향한 곳, 다름 아닌 차량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는데 다리를 부들부들 운전석에 오르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요. 가까스로 차에 타고 출발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뒤에 타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다. 걸음도 힘든 어르신이 운전대를 잡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보였고요. 노인의 이동권을 위해 대중교통 혜택이나 교통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의 무대로 불리죠.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호주 국가대표 선수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30세인 호주 남자하키 국가대표 선수 매슈 도슨인데요. 활짝 웃은 그의 사진 속 다른 손가락보다 길이가 좀 잘 뺀 약지가 눈에 띕니다. 사실 그는 올림픽 개막을 2주 정도 앞두고 나간 경기에서 오른쪽 약지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선 손가락에 깁스를 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하키채를 제대로 들 수 없겠죠. 결국 그는 의사와 상의 끝에 올림픽 출전을 위해 손가락 일부를 기꺼이 희생하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손가락 일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는데요. 도슨이 속한 호주 남자하키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미국 보스턴 주택가에 위풍당당 나타난 칠면조 한 마리, 무법자처럼 도로를 어슬렁거립니다. 이어 한 차량을 유심히 살피더니 부리로 콕콕 마구 쪼아댑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껑충 뛰어올라 발로도 공격을 이어갑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로 가득한 차량, 칠면조의 간큰 범행은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 덕분에 모두 기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칠면조가 차량 반사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벌인 행동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